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6명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1일, 이낙연 전 대표는 7월 5일쯤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김두관 의원까지 더해 모두 9명이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가운데 역시 유력한 대선 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르면 오늘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내일 비전 발표를 하는 등 이번 주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종자 수는 150명이 넘습니다. 잠시 후에 플로리다 사고 현장을 연결합니다. 7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완화된 새 거리 두기가 지역별로 적용이 되지만 휴가철들과 맞물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백신 접종 계획도 이번 주 안에 발표됩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500명 안팎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보건당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51명에 이르고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은 인도의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10만 명이 넘는다며 인도 당국이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대폭 축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빚을 내서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은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반대로 움직인 이번 정부 핵심 인사들의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2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여야의 대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른바 대선 슈퍼위크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30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경선 규칙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경선기획단 첫 회의도 오늘 개최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6명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1일, 이낙연 전 대표는 7월 5일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두관 의원까지 더해 모두 9명이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매듭은 지어졌지만 앞서 경선 연기 문제로 부딪혔던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는 더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발표가 오늘 예정돼 있는데 단일화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여권 움직임부터 강버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출사표는 영상물을 통해 내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새몰이를 하기보다는 메시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도전장을 던지고 이낙연 전 대표는 5일쯤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9명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참여합니다. 다음 달 11일 예비 경선에서 걸러진 6명이 9월 초 본경선 때까지 경쟁하게 됩니다. 본경선 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이 과정에서 당내 지지율 1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는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려는 반이재명 그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 당론에도 안 맞는 기본소득을 합리화하려고 억지 부리지 말라며 비판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오늘 오전 이광재 의원과 함께 중요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정책연대 혹은 단일화 추진 발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경선 룰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당 대선기획단의 첫 회의도 예정돼 있어 후보들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야권의 대선판도 이번 주가 골든위크로 불릴 정도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대권 도전을 선언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 감사원장은 이미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주자들의 움직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오늘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원장은 어제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사퇴하냐는 질문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최 원장은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곧장 정치 참여나 대선 출마를 선언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앞서 예고한 대로 내일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을 말하겠다고 한 윤 전 총장이 향후 국가운영 비전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같은 날 국민 8천여 명을 상대로 한 심층 면접 내용이 담긴 대국민 면접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내일 강원도 철원에 저격 능선을 찾고 이미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제2연평해전 19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모레 연세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의 사망자가 밤사이 9명으로 늘었습니다. 건물 잔해 밑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부분 진화됐고 수색 작업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50여 명에 이르는 실종자들의 생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사고 현장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어제까지만 해도 화재 때문에 수색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나흘째 또 하루 24시간 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기중기가 육중한 잔해를 들어올리고 있고 그 아래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또 길이 40m, 깊이 10m가량의 참호를 파고 그 안으로 수색대원과 장비를 들여보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작업에 최대 걸림돌이 되어온 잔해 화재가 상당 부분 진화되면서 수색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육군 공병대도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시장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Working 24 hours a day, nonstop, nothing else on our mind, with the only objective of pulling their family members out of that rubble safely.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존자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밤사이 시신 3구가 추가로 발견되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부상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5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156명 그대로입니다. 추가로 생존자가 구조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붕괴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참사 이후 처음으로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이 당국의 안내를 받아 붕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존자 구조 작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현장을 확인하고 싶다는 가족들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또 붕괴 현장 주변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들이 기적적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붕괴된 건물은 이미 3년 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죠. 네, 해당 아파트는 3년 전 야외 수영장 아래 콘크리트판이 심각하게 훼손돼 방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부식이 급격히 진행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기둥과 벽의 균열도 여러 곳 발견됐습니다. 모두 100억 원대의 견적이 나올 정도로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얼마나 보수가 진행됐는지 또 이런 하자가 붕괴의 직접적 원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46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초반 300명대까지 떨어졌던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증가한 뒤 주말과 휴일 영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원어민 학원 강사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빠르게 퍼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이미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강사의 학원 수강생들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영어학원입니다. 이곳의 학생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사 A씨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먼저 확진된 원어민 강사의 접촉자였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에게 지난 22일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4일까지
검사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학원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학원 수강생과 강사들은 결국 지난 25일 A씨의 확진 판정 뒤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성남시는 A씨의 거짓말로 학원 방역 조치가 늦어졌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A씨가 접촉한 원어민 강사는 이번 집단 감염 시작점인 홍대 원어민 강사 모임에 참석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22명 늘어 모두 109명이 됐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원어민 강사 6명은 모두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성남부터 고양, 부천, 의정부에 있는 학원 5곳으로 퍼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최근 2주일 동안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25.3%는 언제 어디에서 자신이 감염됐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감염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되고 방역 규제도 한층 완화됩니다. 여름 휴가철 긴장감이 떨어지면 방역망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몇 명이든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14일 동안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휴가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는 당분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부산, 광주 등 충남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 인원을 제한하지만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대다수 지자체들은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우려하여 2주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도권도 2단계지만 중간 단계를 거칩니다. 2주 동안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12시까지 문을 엽니다. 직계가족의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단 돌잔치 때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면 여러 혜택을 받습니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백신을 맞지 않은 8명에 접종을 마친 2명이 있다면 10명도 모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두기 완화가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휴가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백신 접종과 함께 우리도 일상으로 서서히 돌아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휴가철에 움직임이 많아지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전 세계에서 퍼지고 있는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이 기존 델타 변이의 돌연 변이인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지금까지 인도에서 50여 건이라고 하는데요. 한편 인도에서의 코로나 사망자가 공식 발표보다 3배 가까이 많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인도 현지 매체인 힌두스탄 타임즈는 지난 26일 인도의 12개 주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당국이 4만 5천 명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51명에게서 델타 플러스 변이가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4명입니다. We have given instructions to all my subordinate officers that the index cases of these Delta plus variant should be monitored very closely. 인도 질병통제센터 소장은 델타 플러스 변이가 지난 석 달간 산발적이고 제한적으로 확인돼 확산세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지난 22일 델타 플러스가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더 강해 검사와 백신 접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K417N이라는 돌연 변이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델타 플러스 변이가 백신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현재 접종 중인 코로나 백신이 델타 플러스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공식 발표된 39만 명보다 3배 가까운 1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가 실제보다 축소돼 발표되면서
델타 변이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50억 원대 대출을 받아서 거액의 부동산을 산 사실이 알려진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결국 사퇴를 했고요. 청와대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핵심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큽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였습니다. 발단은 지난 금요일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56억 원이 넘는 금융채무와 90억 원대 부동산 소유가 알려진 겁니다. 이른바 수십억 원대 빚을 내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영끌비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두 필지는 신축 아파트와 고급 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투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김 비서관의 거취는 주말 새 신속하게 정리됐지만 부실 인사검증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이 임명된 건 지난 3월 말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던 시기였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전에 없던 잣대를 들이대 내부 단속도 재차하는 마당에 새로 임명한 고위직이 또다시 부동산 논란에 물러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 검증 당시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분양이 됐는데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가 있습니다. 집을 날리고 또 전세금을 떼이고 40여 세대가 피해를 당했는데요. 건설사 대표가 신탁회사에서 끌어다 쓴 돈을 갚지 않고 또 다른 아파트를 계속 지으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 대표가 한 말이 또 황당합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등기를 내줘야 하는데 이 내용을 속이고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신탁까지 넘겨버린 거죠. 30살 박모 씨는 인천 성남동의 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등기 이전이 안 돼 알아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집이 경매에 넘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 김모 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대출이 있어 문의했더니 보증금만 내면 금방 갚을 수 있다며 대신 보증금 1,000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 없는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제가 대출받은 금액은 2억 1,600만 원 대출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집은 올 2월 경매에 넘겨졌고 이 씨는 결혼까지 미뤄야 했습니다. 인천에서 이런 식으로 40세대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피해액은 1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늘 종합건설은 인천 역세권 곳곳에 한 동짜리 아파트를 여러 개 지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보통 건설사는 신탁회사에서 돈을 끌어다 씁니다. 이후 분양과 임대를 통해 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 김 대표는 신탁회사에 빚을 갚는 대신 그 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계속 지었습니다. 돌려막기처럼 지어진 아파트는 결국 탈이 났고 이미 분양된 아파트들이 경매에 넘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 재산을 잃었다는 피해자들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교대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건설사 대표를 만나 집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70세 이상이 한 20여 명 될 거예요. 대부분 다 60, 70세 넘습니다. 다. 그리고 고령자가 많아요. 신탁이 돈을 집어였는다 하고 김성머리가 안 집어였고 하다 보니까 신탁이 여기다 갖다가 이제 압류를 걸어버렸죠. 취재 과정에서 새늘종합건설 김모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하면 빚을 못 갚는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차피 구속될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젊으니까 어떻게든 다시 돈을 벌면 갚겠지 하시는데 제가 구속이 되면 저는 거의 7년에서 10년이에요. 금액이 그냥 100억이 넘어가니까 다 끝나는. 집을 날린 이들과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들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인천지검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4년 전에도 국방부에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성폭력 피해를 막는데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의원 대다수가 동의서를 제출해 발표 이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에도 직무 회피를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합니다.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지 않으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가는 게 다음 달 7일부터인데요. 소급 적용 여부가 업권별로 다릅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에서는 기존의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금리를 인하하는데요. 대부업에서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 대형 업체에서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앞당겨서 오늘부터 지급을 합니다. 원래 8월까지 주던 걸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2달 앞당긴 건데요. 올해 대상자는 291만 명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직원 휴직으로 고용 유지를 해왔던 모두 투어가 결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면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군산시의 건어물 상점 2층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건물과 주변 점포가 일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의 한 주택에서 어제 부부싸움을 하던 6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주택 2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지난달 13일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 한 달여 동안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2,200건을 넘었습니다. 자전거에 비해 4배가량 많았는데 안전모 미착용이 1,7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도 200건이 넘었습니다. 그룹 인피니티의 김성규 씨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지난 10일에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고 통상 면역력이 형성되는 2주가 지나서 확진이 된 거라서 돌파 감염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팔리지 않고 출판사로 반품하는 단행본 규모가 연간 2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2019년 기준 반품률은 18%, 반품 처리에 드는 비용도 연간 6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남 고흥의 야마고분에서 나왔던 삼국시대 갑옷과 투구의 재현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부터 공개가 됩니다. 유물의 제작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미경 분석과 3차원 레이저 스캔 등의 방법이 동원돼서 제작이 됐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이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군의 수사와 감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난해 7월 이른바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이 벌어지고 11개월 만입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4.15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오늘 인천 연수구를 투표지를 재검표합니다. 민 전 의원이 부정 투표용지가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분석해 대조하고 수동으로 재검표도 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간 배당을 하기로 한 기업들이 60곳에 가깝게 크게 늘면서 지난해보다 배당금 규모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중간 배당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당은 말 그대로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주는 건데요.
보통 1년에 한 번 주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2번 주는 곳도 있고 분기별로 1년에 4번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끝난 뒤 중간 배당금 규모는 4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2조 9천억 원보다 1조 원가량이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중간 배당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기업도 있고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58곳에 이르는데 아직 공시하지 않은 삼성전자 등을 포함하면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간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 모레 수요일까지지만 이틀 전인 오늘까지 해당 주식을 사야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앞서 리포트에서 소식도 전해드렸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일본에 다녀온 임산부였다고요? 네, 이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에 사는 42살 여성으로 지난 4월 초에 일본에서 귀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브라질 도착 이틀 뒤인 지난 4월 7일에 호흡기 이상 증세를 나타냈고 다시 받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증상이 심각해지면서 임신 28주 상태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아들을 출산했지만 여성은 숨졌습니다. 다만 신생아와 여성의 가족들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금까지 델타 변이 확진자가 5개 주에서 총 11명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베타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 3차 접종 임상시험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등에서 진행하는 이번 임상시험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 아니라 화이자 백신 등으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2,25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상시험 결과는 올해 말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지난 22일에 실종된 분당 서현고 3학년 김희성 군. 주말과 휴일 동안에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행방 파악이 됐다는 소식도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헬기와 드론을 이용해 수색했습니다. 수색 범위도 분당 율동공원과 새마을 연수원, 천은정사 일대까지 넓혔습니다. 경찰 기동대 등 180명 가까운 경력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김 군 집 주변과 야산 등을 수색했지만 뚜렷한 행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군은 지난 22일 서점에서 책을 사고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한 이후 행적이 끊겼습니다. 김 군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두고 나와 위치 정보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교통카드 충전 기록은 있지만 김 군이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색 작업과 함께 김 군이 사라진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행적을 찾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CCTV와 서현역 근처를 지나는 버스 블랙박스 등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경우 화질이 떨어져 특정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군의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어제 오후 5시경 해경 소속 함장이 강원도 속초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의경인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26일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해경은 이 함장이 남긴 유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하나로 꼽히죠. 콜로세움의 지하 공간이 일반 관광객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지하 공간의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주말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고대 로마 제국의 최대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 지하 공간이 모두 개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0년쯤 지하 공간의 극히 일부분이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있었지만 2018년 복원 작업을 이유로 다시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와 공학자 등 전문가 81명이 투입된 대대적인 복원 작업이 진행됐고 지난 25일 일반인들에게 완전히 문을 열었습니다. 콜로세움은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도 그려진 것처럼 고대 로마 시대 검투사와 맹수들의 경기가 펼쳐지던 곳입니다.
지하 공간은 경기 전 검투사와 맹수들이 대기하던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총 면적 15,000제곱미터에 이르는 공간에 여러 개 검투사 대기소와 맹수 우리, 이동 통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복원작업 관계자들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자유롭게 거닐면서 콜로세움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복원 비용을 지원한 이탈리아 브랜드 토즈그룹 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n questo caso raccontarlo bene riporta al centro dell'attenzione un monumento che tutto il mondo ama, no? Che rappresenta non solo Roma, rappresenta l'Italia un po' nel mondo. Quindi questo è importante. 토즈그룹은 앞서 2013년부터 진행한 1단계 콜로세움 외관 정비 작업의 비용도 모두 지원했습니다. 1단계 작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기 위해 콜로세움에서 진행한 공연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토즈그룹은 2단계에 해당하는 지하 공간 복원 작업에 이어서 미술관 건립 등으로 구성된 3단계 복원 작업까지 총 2,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337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3단계 복원 작업은 2024년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토즈그룹 회장은 이탈리아의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의무이자 명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Che hanno bisogno oggi di riprendere in fretta un turismo che ha una gran voglia di venire in Italia. Cioè noi non dobbiamo dimenticarci che il mondo vuole bene a questo paese e se noi facciamo quello scatto in più che serve per riordinare un po' le cose siamo imbattibili. 사상 처음으로 일반 관광객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콜로세움 지하 공간과 앞으로 남은 복원 작업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고요. 콜로세움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공간이었는지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콜로세움은 기원 80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군 네로 이후에 로마가 이제 혼란에 빠졌는데요. 혼란을 물리친 플라비아누스 왕조 때 지어서 플라비아누스 야외 극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5만에서 8만 명이 입장할 수 있고 거기는 그야말로 로마 포퓰리즘 정치의 산실이었죠. 빵과 서커스로 대변되는 그런 장소인데요. 대중들에게 빵을 무료로 나눠주고 서커스 공연을 해서 권력에 대한 이제 칭찬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동물 사냥, 때로는 처형, 해전을 포함한 전투 재현, 신화극 공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로마 대중들에게 어떤 뭐 열광, 권력에 대해서 열광을 하게 하는 그런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로마가 망하고 중세에 들어서는 어떤 그 종교 시설로 이제 혹은 이제 뭐 주택 시설로 또 사용됐고요. 거기에 있는 석재를 사람들이 빼서 자기 집을 장식하고 집을 짓는 데 쓰는 등 그런 일을 벌어지면서 갈수록 이제 폐허화되어서 거의 뭐 10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폐허 상태로 이제 계속 있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웅장한 로마의 건축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로마 최대 관광지로 연관 700만 명이 찾아온 로마 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런 곳이죠.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네, 지하 공간이 완전히 개방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 미지의 공간이 공개된 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당시 로마의 건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콘크리트라고 그래서 그 화산재와 석회 등을 섞어서 지금의 콘크리트 못지않게 굉장히 단단한 그런 건축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재료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2000년 가까이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이제 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하에 보면은 굉장히 정교한 그런 이제 통로 그리고 이제 공간들이 마련이 돼 있어서 당시 로마의 건축술이 현대 건축술 못지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뭐 동물 우리라든지 검투사 대기실에서 이제
그 공연장으로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비슷한 그 사람들이 끌어서 올리는 그 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시설도 만드는 정도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선 그런 이제 건축 그리고 이제 과학 기술 능력이 발휘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검수사 대기소 이런 이제 그 맹수 우리 통로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월드컵 경기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1.5배 크기입니다. 네. 그런 것이 이번에 공개되는 것이죠. 네, 토즈 그룹이 복원 작업에 전체 기금을 후원하고 있는 것도 주목됩니다. 토즈 이외에도 말이죠.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문화재 복원 작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일 텐데 혹시 또 다른 배경도 있을까요? 기업의 어떤 문화에 대한 기여 그리고 이제 역사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기업의 브랜드를 굉장히 이제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그 로마에 있는 유명한 트레비 분수 그 복원 작업에는 이제 펜디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젤은 베네치아에 있는 리알토 다리가 있는데 굉장히 그 뭐 복원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그런 관광지인데 거기에 이제 돈을 대고 있고요. 그 로마의 유명 관광지 그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스페인 광장 거기 그 계단의 복구와 이제 정비를 위해서는 불가리가 돈을 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특유의 문화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제 의무감 이런 게 많은데요. 거기다가 프랑스로 그 이탈리아 정부가 고질적으로 재정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 때문에 그 정부가 나서기에는 그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가 나서서 우리 이름을 우리가 했다는 것만 남겨주면은 서로 이제 윈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이제 문화에 대한 사랑, 문화와 그 어떤 공공 사업에 기여, 서로 이제 그 손잡기 이런 것이 아주 이제 그 유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로마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콜로세움의 모래에 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처럼 고대 로마 시대의 상징이었던 콜로세움은 10년에 걸친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통해 멈춰있는 역사가 아닌 지금도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모든 복원 작업이 완료된 뒤 콜로세움이 과연 어떤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 네, 미래 식량이라는 식용 곤충이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식탁에까지 오르는 음식이 되도록 연구와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 빵과 잼, 그래놀라바 하나, 그리고 후식으로 먹기 위해서 쿠키도 하나 챙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온 이 모든 음식들은 곤충을 주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먹어보니 맛있는데? 맛도 괜찮았습니다. 고기와 곤충 분말을 섞은 스프와 떡갈비도 내놨습니다. 경북에서 키운 곤충을 가져다가 한 식품 가공 업체에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일반 떡갈비랑 특별한 차이점을 못 느끼겠습니다. 말 안 하면 절대 모르겠습니다. 예. 곤충 산업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식용 곤충 성장세는 주춤합니다. 지난해 사료용 곤충 판매액은 전년보다 20% 넘게 늘었지만 사람이 먹는 식용 곤충 판매액은 10% 넘게 줄었습니다. 혐오감 탓이 큽니다. 식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감 때문에 보기만 해도 징그럽다. 이번에 제품을 개발한 업체에서도 곤충을 넣은 걸 모르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혐오 식품 같이 인식될 우려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편하게 드시는 식품 내에서 자연스럽게 지난 4월엔 학교 급식에도 곤충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돈가스나 어묵 등으로 만들어 거부감을 줄이는 등 식탁 위에 곤충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29도, 대구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서해상과 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6명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1일, 이낙연 전 대표는 7월 5일쯤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김두관 의원까지 더해 모두 9명이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역시 유력 대선 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르면 오늘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내일 비전 발표를 하는 등 이번 주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밤사이 9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종자 수는 150명이 넘습니다. 7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완화된 새 거리두기가 지역별로 적용되지만 휴가철 등과 맞물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백신 접종 계획도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됩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5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